이렇게 제가 만나뵙고 얼굴이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지구에 앞두고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고 그러는데 앉으시자마자 또 한숨을 쉬시는데요. 네, 일단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출한 김의석입니다. 이 영화 처음에 만들고 졸업 상영을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 졸업 상영을 이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2년 전 그때 생각이 좀 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제 2년 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2년 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도 공개가 됐고 이제 그때가 이제 첫 선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패스로 이제 3년이 이제 지난 건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영화를 바라보는 그래서 좀 거리감을 두고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지 먼저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때 상영 이후로 물론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요. 그 이후로 이 영화를 다시 본 횟수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이 보기도 했고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못 봤는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외국에서 오랜만에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되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랬었죠.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그만큼 내가 성장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유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또 2018년에 이제 한국 영화 한 편, 그러니까 10편 중에 이제 한 편이기도 하고 또 감독님 그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해서 또 관객분들도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생각하신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으로는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네, 성장을 진짜로 했는지 모르고요. 그렇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과 그냥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원했던 것 이상의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정말 그냥 영화를 만들겠다,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톤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라 지금 이 상황까지 만약에 저 과거에 저한테 이 상황을 보여준다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그때 준비하던 저한테 이 상황을 보여준다면 되게 놀랄 것 같고 저라는 사람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것 같고 그게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영화제에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관객분들 만나서 이런 자리들 이야기 듣고 리뷰 같은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거 안 보려고 해도 누가 막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게 되는데 영어로 된 것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라는 개인 한 명의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던 때와 어떤 영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를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피부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의 시각은 그냥 나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영화 공부를 했고 봐왔는데 그리고 제 직관과 제 취향을 굉장히 저는 믿고 있었고 근데 이런 다양한 시각을 보게 된 게 사실 저한테 되게 큰 공부였고 소화시키기 쉽지 않은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네, 그게 되게 좀 다른 점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하고 살짝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감독님 지인분께서 지금 시나리오를 보내달라고 하셨대요. 개만한 소녀. 보통 그 완성된 시나리오 기존에 있던 거 이제 보내드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그걸 다시 다듬으셨대요. 영화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아마 그 감독님 인터뷰를 예전에 또 찾아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 신의시부가 인터뷰한 거 보면 개봉 전까지도 또 그걸 기다리면서 다시 죄만한 소녀 시나리오를 만드셨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그 영화에서 아직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또 다시 고치고 싶다는 건 어떤 부분에 이제 감독님이 좀 애착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시 지금도 시나리오를 다시 쓰게 만드시나요? 어떤 GV 이런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처음에 개봉하고 멘탈이 좀 흔들렸을 때 제가 악몽처럼 계속 생각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질문을 던지려고 뭔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물어보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질문할 거리가 생겨서 영화를 다시 해야겠다 생각했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답까지 제가 도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떤 악몽을 반복해서 꿨었어요. 뭐였냐면 어떤 되게 기이한 형태의 구부러진 쇳덩이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피는 거예요. 펴야 돼서. 그래서 그걸 열심히 폈는데 다음날 되면 또 그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제 이야기, 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를 더 펴고 싶고 더 뭔가 다듬고 싶고 이 모든 리뷰들을 충족시켜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정말 심할 때는 이제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다듬었죠. 다시 정말 헛짓인데 좀 다듬은 정도가 아예 그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만드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고쳤죠. 고를 하나 다시 썼죠. 그랬어요. 하나를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개를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내달라고 하신 분은 이게 정하는 소녀가 아닌데 잘못 얘기나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 궁금한 건 이렇게 이제 다시 고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지금 버전하고 좀 달라졌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얘기 못했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모아보고 싶었어요. 더 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왜냐면은 얘기하면은 이 영화가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가리고 싶네요. 아무튼간 굉장히 이야기를 더 뭔가 심플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구부러지니까 또 꿈에서 다시 뛰려고 하시고 이러면 다시 고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이 영화에 관해서 좀 처음 만들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좀 접했는데요.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살 때였는데 그 10년지기 친구였는데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 어느 순간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이제 제가 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제일 먼저 안 사람도 저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또 모든 게 또 의미 없었게 느껴지고 뭐 영화 하겠다는 야심만 있지 뭐 할 얘기가 정말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런가 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해서 좀 뭔가 페인이 됐었죠.
그런 시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분노 같은 게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뭔가 애도나 뭐 이런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싶었고 뭔가 사람들이 산 사람만 위한 세상이잖아요. 그게 뭔가 맞는 건지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시나리오를 계속 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다 쓰고 뭐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도 있고 했는데 이 방식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만들었던 이유도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돈이 이렇게 오고 가고 뭐 이런 수익과 이런 구조에 들어가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지원했고 되게 힘들었지만 뭐 어쨌든 완성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연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쓰고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아마 이제 많은 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감정이 굉장히 좀 올라왔을 때 아까 이제 분노라는 그 감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거를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데요. 혹시 그런 감정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 감정을 또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게 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나요? 뭐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한복판에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멀리 있고 뭐 이게 뭐 그 순간이라는 게 기간이 아니라 정말 순간이었거든요. 아주 먼 거리를 정말 짧은 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들었었죠. 그랬는데 그거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는 또 너무 멀어져서 좀 더 다가가서 이 얘기를 더 피부로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또 있었고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